패드를 밀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육의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긴장감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스쿼트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리즈, 흔히 하는 실수 시리즈, 저희 하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 하체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쿼트, 익스텐션, 레그 컬, 그 다음 런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흔히 하는 실수를 줄여드리고자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실수를 없애러 가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저희 헥스쿼트입니다. 요즘 3대 운동으로 다뤘던 운동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는 헥스쿼트는 하체 전반적으로 쓰이는 운동이지만 타겟 부위가 정해져 있는 운동입니다. 궤적 자체가 대각선으로 내려오는데 전방경사를 만들고 내려가 버리면 부하를 저희가 허벅지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릎 쪽에 부하가 많이 실려서 무릎의 부담이 증가하고요, 무릎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자세가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수는 내가 하체의 긴장감을 가지고 내려가서 가동 범위가 하체의 긴장감이 유지되는 선까지여야 되는데 내가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다 보니까 가동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 보게 돼요. 그러면 허리나 척추의 부담감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다면 무릎 부상이나 허리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자세를 바로 보여드리면요, 자, 스탠스는 골반 넓이의 스탠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폭이 너무 좁아도 내 몸통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고요, 보폭이 너무 넓으면 무릎의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넓이의 스탠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척추 정렬 상태 그대로 누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체중을 느끼셔야 돼요. 이때 내 등은 패드를 밀고 있다는 느낌, 패드에서 떨어진다는 느낌보다 뒤로 완벽하게 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만 보내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허벅지하고 엉덩이 고관절의 긴장이 유지가 될 때까지, 여기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네, 이렇게 실수 두 가지와 정석적인 자세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 헥스쿼트를 잘하기 위한 보조 운동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그래서 헥스쿼트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뒤로 기대는 힘이에요. 내가 헥스쿼트에서 기대는 힘이 풀리는 순간 허리의 부담이나 무릎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자세여서 계속해서 이 패드를 밀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넓이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이 벽을 꽉 밀고 계셔야 돼요. 무릎만 이제 앞으로 나갈 건데 이 벽을 미는 힘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벽을 밀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나, 계속 벽을 밀어주시고,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느낌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의 장점이 뭐냐면 이 무릎을 잡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조 운동을 통해서 헥스쿼트 실수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시죠. 하체편 두 번째 운동으로는 이너타이,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많이들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에서는 이너타이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라는 근육을 통해서 대퇴골을 이렇게 모으는 동작이에요. 이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만 모아야 되는데 이 몸통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 이 축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허벅지 안쪽을 쓸 수 없고 다른 근육의 개입을 통해서 동작이 진행되는 실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수는 나의 가동 범위, 내가 내전근이 늘어나는 정도까지만 늘어나야 되는데 긴장을 너무 확 풀어가지고 쩍벌남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그냥 근육의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정석적인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늘어날 때는 긴장감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를 벌린다고 해서 그냥 확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허벅지 안쪽으로 계속해서 모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늘어나셔야 근육이 효과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민 상태에서 벌어지는 정도가 나의 허벅지 안쪽의 가동 범위입니다. 저는 발 뒤꿈치만 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발 앞꿈치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무릎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고관절 직근의 개입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급자가 됐을 땐 이렇게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뒤꿈치를 대서 여기에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꽉 눌러준 상태를 유지하시고 몸통은 세운 상태를 유지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때 몸에 흔들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긴장감 계속 유지하시면서 오케이. 네, 이렇게 실수 2가지와 정석적인 자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너 타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보조 운동까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바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할 겁니다. 맨몸 운동을 할 거고요. 와이드 스쿼트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왜 와이드 스쿼트가 이너 타이의 보조 운동이에요? 이 허벅지 안쪽에 이 움직임은 안 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조 운동이라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반 넓이보다 넓게 벌리시면 되는데요. 발 스탠스를 선택하고 무릎을 열었을 때 내 발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유지가 되는 선, 일직선인 상태의 스탠스를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내전근에 대한 힘만 유지할 거기 때문에 골반을 뒤로 빼지 않을 거예요. 골반을 일직선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셨을 때 상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 돼요. 내 허벅지 안쪽에 늘어남을 느끼면서 최대한 옆으로만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내 허벅지 안쪽이 최대한 늘어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의 힘만 가지고 엉덩이를 조인 듯한 느낌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발 뒤꿈치로 강하게 조여주면서 이렇게 보조 운동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쪽 골반이 지금 덜 유연한지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웜업을 안 하고 온 상태고 여러분들께 설명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오른쪽 고관절에서 찝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 오른쪽 내전근이 타이트하고 고관절의 가동범위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강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쪽에 근육이 더 타이트한지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보조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운동 한번 가보시죠. 자, 3번째 운동입니다. 힙 스러스트 운동. 힙 스러스트를 통해서 허리 아파요 또는 엉덩이 자극이 안 와요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흔한 실수 첫 번째고요.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골반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몸의 긴장감을 놓은 나머지 내려갈 때는 오리 엉덩이로 이렇게 전방형사가 되고요, 올라올 때는 아랫배가 올라오면서 이제 후방형사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골반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힙스러스만한 허리 아파요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저희가 고관절이 위로 올라가서 엉덩이가 수축하려면 고관절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다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위로 미는 거야.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등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엉덩이의 긴장감을 못 느끼고 허벅지 앞쪽 그리고 햄스트링
이런 부분 쪽에 긴장을 뺏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실수를 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타겟팅보다는 허리나 허벅지 앞쪽, 뒤쪽에 대한 자극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석적인 자세를 설명을 드리면요, 스탠스는 내 발등에 힘이 들어갈 정도의 스탠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발을 밀었을 때 발등에 힘이 실리지 않다면 너무 발이 가깝거나 너무 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의 가동성이 조금 나와서 발등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스탠스 갖춰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뒤통수 깍지를 끼실 건데 팔꿈치를 모을 겁니다. 왜냐면 복부의 긴장감을 잡기 위해서요. 내가 이게 뒤집어 까져 있으면 뒤로 미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복부를 닫아줌으로써 조금 더 무릎을 앞으로 밀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배의 긴장을 잡았으면 이 무릎은 내 발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고관절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머리부터 무릎까지는 거의 일직선이 된 상태가 나오고요. 고관절을 하늘로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오.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 두 가지와 정석적인 자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힙스러스트의 보조 운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선택하기에. 힙 브릿지라는 동작도 있고 원레그 힙스러스트도 있는데 근본적인 내가 척추를 잡는 힘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로 제가 보조 운동으로 가져왔는데요. 하지 움직임에 집중해서 데드리프트를 한번 가보시죠. 힙스러스트의 보조 운동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고관절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데드리프트를 이때까지 저희 채널에서 등 운동 영상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등의 감각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하지의 감각을 여러분들께 담아 드리고자 데드리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 운동할 때처럼 등의 긴장감을 너무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등은 그냥 편안한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고요. 자, 아까 골반 넓이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고관절이 그냥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방경사 아닙니다. 그냥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힙스러스트의 이완 상태고요. 발을 꾹 눌러서 고관절을 앞으로 민 상태가 힙스러스트의 수축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힙스러스트에서 하는 실수, 데드리프트에서 하는 실수가 오리 엉덩이 만들어서 엉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쥐어 짜는 거. 이게 정말 큰 실수입니다. 이러면 고관절이나 꼬리뼈, 허리에 부상이 올 수 있으니까 11자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 뒤로 뺐다가 발등 누르는 힘 가져오면서 엉덩이 그냥 펴주시기. 하나, 힙스러스트처럼 깍지 한번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힙스러스트의 감각을 느끼려면 이게 익숙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브릿지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주시고요. 방금 느낌을 기억하면서 이 바닥을 꾹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시면 척추의 정렬을 잡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골반 넓이 스탠스 잡아주시고 복부 긴장 유지하시고 그대로 엉덩이를 밀어 올리는 것까지. 하나, 이때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늘로만. 데드리프트 느낌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올릴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데드리프트로 몸통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발을 내려놓고 고정한 느낌을 고관절을 살려놓고 그 다음 바닥에 누워서 브릿지까지 하시면 힙스러스트의 보조 운동으로 완벽한 3단계의 3쿠션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흔히 하는 실수, 아웃타임. 힙 어브덕션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처음 생각하면 흔히들 이걸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정말 실수가 많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두 가지의 흔히 하는 실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
대퇴골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힘으로만 엉덩이의 수축감을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몸을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면서 이 몸통의 힘으로 골반이 왔다 갔다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없고요. 허리나 이 고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는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실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리에 힘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계속 밀는 상태, 이 다리를 밀고 있어서 계속 벌리다 보니까 패드의 무릎은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퇴골은 안쪽으로 내회전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발을 밀면은 저희가 오리 엉덩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모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대퇴골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무릎은 안쪽으로 내회전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그 근육이 이렇게 트위스트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 여기 직근 쪽이 찝히는 느낌이 납니다. 그 근육이 찝히면서 쥐가 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쿼트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정석적인 자세를 바로 보여드리면 이너타이랑 똑같이 머신의 축 위에 엉덩이를 항상 앉아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앞으로 숙이는 것도 뒤로 기댄 상태도 아닌 그냥 앉아있는 상태가 저는 제일 좋은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대면은, 저희가 이너타에서는 뒤꿈치를 댔잖아요. 근데 뒤꿈치를 대면 발을 미는 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웃타이에서는 발 앞꿈치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릎을 살짝 들어놓은 상태에서 발의 접지력을 좀 빼놓고 그 다음에 허리를 완전히 세워놓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미는 힘만 가져가면서 옆으로 벌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허벅지는 바깥으로 밀려는 힘을 유지하면서 싸우면서 천천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실수 두 가지와 정석적인 자세 설명드렸고요. 보조 운동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보조 운동은 저희 맨몸 운동인데요. 한 다리 원레그 데드리프트에서 파생된 어떤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만 쓰는 거예요. 근데 자세 세팅이 어떻게 나올 거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스탠스로 내가 중심을 잡기 편한 스탠스를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한 다리로 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다리가 들어갈 정도로 서주시고, 그 상태로 무릎 살짝 구부리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척추는 정렬이 일직선인 상태,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다리를 들기 힘들면 그냥 꼭지점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만 옆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오, 엉덩이 아픕니다. 자, 이게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짚으시면 돼요. 툭 구부리시고 한 다리 90도 그대로 옆으로 하나, 둘. 이때 중요한 건 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옆으로 벌어진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아웃타이에 그 대퇴골이 바깥으로 옆으로 벌어지면서 중둔근에 자극이 올 수 있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조 운동을 하시면 몸통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 관절만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하는 실수 두 가지와 정석적인 자세, 보조 운동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운동으로 하체편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어떤 운동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